주말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키맨이죠. 김만배가 오늘 새벽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석방 3개월 만입니다. 김만배가 다시 구속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428억 원 지분, 이게 이재명 거 아니냐, 또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입을 여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서 검찰로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2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합니다. 김만배가 다시 구속이 됐는데 27일까지 428억 원에 대해서 입을 여느냐, 또 권순일 재판 거래 부분, 이 권순일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입을 여느냐, 입을 열게 된다면 27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구속영장에는 173페이지 구속영장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대장동 비리 수익 가운데 428억 원, 이게 이재명 측 지분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입을 연다면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어제 김만배가 증거인멸,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김만배에 대해서 다시 구속을 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김만배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핵심적인 비리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늘은 개딸들이 용산에서 집회를 엽니다. 여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광화문에서는 또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워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잘못하면 올 1년 내내 이게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28표입니다. 민주당에서 28표만 반란표가 나온다면 뭐 말이 좀 흉악하게 반란표 이런 거지만 사실은 법치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이 있다면 이 부분을 오는 27일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렇게 개딸들의 집회, 이재명의 저 앞뒤 말도 맞지 않는 저런 형태의 변명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홍역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만약 428억 원에 대해서 입을 연다면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주로 배임 혐의입니다. 4,800억 원의 대장동 비리 배임 혐의인데 이 428억 원이 분명히 김만배가 이재명 측 지분이다라는 부분을 입을 연다면 이재명에 대한 뇌물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뭐 비방전, 네거티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에 대한 그 울산 KTX 역사 임야를 산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물론 이게 경쟁이 되다 보면 네거티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이런 내용으로 당내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안철수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도 방송토론회였죠. 첫 방송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근거도 없는 부분을 후보 사퇴하라까지 주장을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할 겁니다. 아마 사과하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서로 탄핵에 앞장섰다라고 공격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제 좀 탄핵의 강은 넘어서야 한다. 지금은 이재명이 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 어제 이런 소리까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대비할 때다. 과거에 박근혜 탄핵은 이제 좀 넘어서는 것이 맞다. 그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당권 경쟁이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방송 토론회,
2차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정책 발표회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런 순서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이 과반 득표를 1차 투표에서 할 수 있느냐? 안철수의 지지율이 천하람의 지지율 따라잡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김기현과 황교안의 연대, 안철수와 천하람의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천하람의 연대보다는 김기현과 황교안의 연대가 더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또 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 막판에 연대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뭐 연대의 효과도 가장 크고. 그래서 김기현은 황교안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삼가하는 편이죠. 김기현은 황교안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황교안도 연대를 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선 막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안철수와 천하람입니다. 안철수가 천하람에 따라잡히고 있다. 천하람이 안철수의 지지율을 많이 잠식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천하람이 분명한 한계는 보이고 있다. 그게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그늘에 묻혀서 천하람이 분명히 당심을 얻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안철수의 지지율을 많이 잠식하고 있다. 안철수와 천하람의 연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와 천하람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김기현과 황교안의 연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천하람도 연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철수, 천하람은 연대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의 입장도 애매한 데다가 안철수의 입장도 주류, 비주류, 양다리를 걸치는 이렇게 애매한 입장인데다가 천하람의 경우에는 끝까지 자신이 완주하고 싶은 그래서 비주류의 상징, 대표로 남고 싶은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천하람의 연대는 훨씬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읽힙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 정책 발표회가 있고 모레는 두 번째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주말 오후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